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씀이세요? 곧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데 압박감을 느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21화 마지막 장면에서 미자는 경찰서에서 한무철 씨 지갑이 나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순간 숨을 멈춥니다. 폐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됐고 그 주머니에서 무철의 지갑이 나왔다는 사실. 미자는 급하게 현장을 확인하러 달려가지만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손상되어 있죠. 이 장면은 단순한 사망 통보가 아닌 드라마 전체의 긴장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지갑을 꺼내든 경찰과 그 지갑을 바라보는 미자의 표정이 교차될 때의 공기입니다. 충격, 혼란, 그리고 의심이 혼재된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과연 진짜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한무철. 한무철은 현재 생존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인물로 드라마의 긴장감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무철의 현재 상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갑이 나온 시신과 관련된 인물로 지목된 만큼 극적 전환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무철의 과거 선택을 보면 책임 회피와 도피가 반복되었고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 본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고려할 때 자살보다는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무철은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심리와 복권을 되찾기 위한 비밀 행동을 동시에 염두에 둔 채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드라마에 큰 반전을 안길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2. 이미자. 이미자는 이혼 직후 무철의 사망 소식을 접하며 충격과 분노가 교차하는 상태입니다. 이미자의 표정에서 읽히는 감정은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묘한 미련입니다. 이미자의 행동을 보면 시신 확인 이후 무철이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하며 장미와의 관계, 재산 처리 문제, 유산 여부 등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자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무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복권이나 유산에 대해 다시금 중심축으로 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미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를 폭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장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도 예고됩니다. 3. 장미. 장미는 무철의 사망 소식이 퍼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수상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장미의 표정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곧 위협이라는 설정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행동을 보면 무철과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며 그가 살아있다면 은신처를 알고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장미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침묵입니다. 무철이 살아있음을 알고 있다면 이를 거래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반대로 죽었다 해도 복권 소문을 유포하며 대식 부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미는 지금 누구보다도 복권의 실체에 근접한 인물입니다. 4. 김대식과 이해숙. 김대식과 이해숙 부부는 무철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대식의 표정에서 읽히는 것은 혼란과 두려움이며 이해숙은 더 단단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김대식의 행동을 보면 복권이 발각될 경우의 위험성을 계산하며 자금을 추가로 분산하거나 사용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해숙은 이럴수록 더 조심해야 해라며 차분하게 방어 전략을 이어갑니다. 이 부부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조입니다. 하지만 장미나 규태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압박을 가해온다면 이 공조도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21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무철의 사망이 자작극이며 장미가 이를 알고 있다는 전개입니다. 상황 전개를 보면 장미는 무철의 사망 보도를 들은 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미가 무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무철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근거를 제시하자면 무철은 이전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잠적하거나 타인을 속이려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지갑만 남기고 지문 DNA 등 실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도 자작극 가능성을 높입니다. 영양 분석을 보면 장미는 이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면서 대식 부부를 압박하거나 무철을 볼모로 복권의 실체를 캐내려는 협박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미가 중심 악역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복권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미자가 무철의 죽음을 전제로 유산 분쟁에 돌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상황 전개를 보면 이미자는 시신을 본 뒤 무철의 자산 정리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이 이미 성립된 상태라 상속권이 없다는 점에서 좌절하거나 분노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장미가 무철의 명의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미자는 법적으로 이를 되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자면 이미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인물로 무철에게마저 재산을 잃게 된다면 더욱 강한 복수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양 분석을 보면 미자의 대응은 단순한 재산 회수가 아니라 장미를 겨냥한 직접적인 고소나 대식 부부와의 정보 교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성 인물 간 3자 대립 구도가 본격화됩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대식과 해숙의 복권 방어선이 장미의 움직임으로 흔들리는 전개입니다. 상황 전개를 보면 장미는 무철의 죽음을 빌미로 대식 부부에게 접근해 너희가 복권 갖고 있는 거 무철이 알았었다는 식의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혹은 미진을 통해 해숙을 자극하거나 룸살롱 시절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협박하는 수단으로 복권 실체를 끌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자면 장미는 이미 대식과 해숙의 약점을 상당수 알고 있으며 무철과의 대화에서도 복권 소문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양 분석을 보면 대식 부부는 이사 계획을 강행하지만 장미의 접근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복권이 외부로 흘러들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 시점에서 해숙은 법적 대응이나 해외 자산 이전까지 검토하게 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복권 소송 시나리오로의 전환도 시작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22화는 무철의 생사 여부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복권이라는 비밀이 공공의 화두가 되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운을 잡아라 22화는 무철의 사망 미스터리와 복권의 점진적 공개라는 두 갈래 축이 격돌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무철이 정말 죽은 것인지 혹은 새로운 국면을 준비 중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각 인물들은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위한 전략에 돌입합니다. 이미자는 과거의 감정을 덮고 앞으로를 선택하려 하며 장미는 다시금 중심을 노리며 음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식과 해숙은 최대한 조용히 숨으려 하지만 상황은 이들을 조여오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무철은 진짜 죽었을까요? 장미는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이미자는 이혼 이후 무얼 지키려 할까요? 규태는 자신이 빼돌린 금액을 덮을 수 있을까요? 대식 부부는 복권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측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다음 회를 더욱 깊이 있게 즐겨봅시다. 다음 회에서는 무철의 진짜 행방이 일부 드러날 수 있으며 복권이 비밀에서 공공의 화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 누가 먼저 흔들리느냐에 따라 복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복권 전쟁, 이제 제2막이 열립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